우리나라 편의점 개수가 5만 개. 5만 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3만 곳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커피. 카페는 그거보다 훨씬 많았고요. 우리나라 모텔이 한 4만 곳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텔이 모텔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진짜 편의점은 발에 채이는 거네. 그러니까. 진짜 발에 채이는 듯한 느낌이 그렇게 많구나. 진짜 많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기업이 여기 어때에 대해서 여쭤보고 뭐 제가 그 여행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빠니보트, 곽튜브, 터리즘, 뭐 체코제 다 보는데 여기 올 때는 협찬 엄청 많이 하더만. 6.25 때가 그리고 작년에 야놀자 많이 따라왔을 거예요. 실적도 되게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놀자랑 거의 비슷한 건가요, 여기 때가? 비슷하게 했다가 지금 야놀자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방향성을 틀었고 아예 그냥 뭐 IT 테크 기업으로 가는 거고. 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저는 여기 때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나도 안 써봤어. 뭐 하는 데서요, 근데? 이게 요즘엔 어린애들은 거의 이 어플을 들어가서 노는 거 다 예약하고 이러는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뭐 놀이공원을 가도 야놀자 가서 예약하고 예약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모텔 예약, 호텔 리조트, 다 있어요. 아 이런 걸 다 예약하는 거야? 맞아. 자체적으로 호텔을 하기도 해요. 맞아. 호텔을 한다고? 자기들이 호텔을 인수해서 호텔을 운영도 해. 실제 야놀자는 인수한 호텔 진짜 많고 얘네들이 호텔 인수해서 호텔 장사도 하면서 지금 야놀자가 글로벌 미국 상장하겠다는 거는 아예 호텔 테크 기업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호텔의 IT 테크를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거라서. 다른 소리인데 특히 여기 어때 본사가 그 회사 되게 아 맞아. 거기다 했잖아. 바나프레소 바나프레소 건물 했잖아. 그게 본사야? 응. 아 진짜? 거기는 있다는 거는 알았어 그냥. 나는 거기가 본사인지는 몰랐어. 사모펀드 CVD 캐피털이 여기 어때 매각의 속도를 낼 것을 여기 매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IPO 이런 거 아닌가 보네? 여기는 IPO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네, 왜냐면은 근데 보통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IPO 엑시트는 없잖아. 그러니까. 많지 않죠. 100% 들고 있는 걸 IPO 시키는 거는 거의 가능하는 것도 가능하지도 않고 거의 사모펀드가 소수 지분으로 들고 있는 건 상장 엑시트하는 경우가 많죠. 야놀자는 IPO 아닌가? 그때 야놀자는 미국 완전히 IPO. 미국 그치. IPO 나스닥. 나다가 잡은 거고. 야놀자는 IPO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때는 그냥 매각 쪽으로 가는 건가 보네. 씨가 올해 안에 매각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최근 1년 바짝 이제 땡긴 거지. 근데 잘 된다고 들었어. 그럼 오늘 여기 어때 재무장 볼게요. 여기 어때 컴퍼니 8기 정도밖에 안 됐네. 일반인 기업 회계 기준이네. 너 좋아하잖아. 아, 저는 그 상장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회계 기준 두 가지잖아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이제 IFRS 국제 회계 기준인데 회사의 그런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IPO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IPO 전이라도 회계 기준 이제 바꾸는 거고. 근데 여기어 때는 IPO 생각이 없으면 아까 굳이 매각한다고 바꿀 나왔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재무제표를 먼저 보시죠. 네, 아 좋아. 되게 심플해. 뭐 현금 230억 있고 당기금융 상품 1,050억, 매출 채권이 43억인데 거의 2,000억이잖아요. 2,000억인데 매출 채권이 거의 없죠. 이거는 2천억인데 1,200억 아. 정도가 현금인 거야. 자산 반이 현금. 자산 60%, 70%가 캐시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뭐 예약하는 거니까 그 거의 매출 채권은 거의 없을 거고 거의 없죠. 엄청 조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구체 쪽인데 매입 채무 거의 없고요. 위지금 일단 무차입이야. 차입금이 없어. 차입금? 그러네. 은행 차입금이 없네. 없고. 그러니까 일단 자산은 2천억짜리 회사야. 근데 은행 돈은 하나도 안 빌렸고 그냥 상거래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정도 있는데 캐시가 1,200억 정도 있지. 그러니 광고비를 600억 시원하게 쓸 수 있지. 아 근데 나는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여기가 엄청 손실이 날 것 같았거든. 이것만 봤을 때 손실이 아니네. 아니 이것만 봐도 이미 어. 밑에는 안 봐도 비디오. 난 이런 플랫폼 기업은 무조건 다 손실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이 한 3천억 정도 매출하고요. 영업비용이 한 2,700억. 그러면 영업이익이 300개. 300개 정도 하고 전년도 150억. 150개. 두 배네요. 법인세 한 80억 내고 당기순이 230개네. 어우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600억 쓰면서 그 효과 오롯이 다 실현했다는 거야. 광고 선전비 아까 어디 있어? 광고 선전비 여기 있구나. 610억 썼 600 맞네. 그 전에도 거의 500억 썼어. 급여, 상여, 퇴직급여, 호텔 객실 판매비 이건 그런 건가? 호텔을 먼저 사오는- 사온 다음에 파는 건가? 다음에 객실을? 파는 거. 사오는 거지. 아 미리 떠놓은 걸 떠오는 이제 거야. 거기 좀 맞아 얹어가지고 파는 거구나. 그치. 원가지 원가. 어쨌든 뭐 300억 정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 회사가. 나만 안 쓰는 건가 이거? 현금흐름표 이제 뭐 너무 잘 보네. 영업에서 460개 벌고 투자로 600억 정도 쓰고 왜 작년에 250억이나 또 증자했지?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새롭게 밸류를 찍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이거 유니콘이거든요. 여기 어때? 네, 유니콘이라서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떠왔을 때 뭐 아까 3천억에 떠왔을 텐데 최근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싶었던 리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250억 작년 유상증을 했는데 이게 기존 주주가 한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 기존주주 한번 검색해보자 기사. 그러네. 아, 이거는 미래에셋 미래에셋 캐피탈. 아, 그럼 기타 주주인가 보네. 기타 주주로. 그러니까, 그냥 내 느낌에는 유니콘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CBC라는 사모펀드는 본인들이 100% 인수를 했어. 인수를 해서 회사를 잘 키웠어.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손실 누적된 회사를 흑자 전환했고 지금 이익도 매출도 엄청 잘 나와.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매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3천억에 인수한 회사를 갑자기 막 2조 원 이렇게 팔리는 거는 또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간 다리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밸류를 찍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그래서 궁금했었던 거. 그냥 야 나는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라는 이제 그런 레코드를 만들기 위한. 그냥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버는데 뭔가 말한 것처럼 밸류 찍으려고 단 투자자 들어온 것 같다. 돈이 필요해서 투자가 된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인 것 같고요. 제 생각보다 되게 건실한 기업이네요. 뭐 동네 뭐 중소기업인 아니, 줄 알았어. 지금 야놀자는 뭐 10조니 뭐니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난 느낌이 완전히 손실날 것 같아. 영업이 마이너스이지 완전 않았는데.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나 그거 약간 좀 이게 하수하나. 가스라이트 된 것 같아. 이 아놀자는 데카콘 찍니만이 들었던 거 데카콘 같아. 찍지만이 이러고 있어 지금 야놀자. 알겠습니다. 그럼 주석을 좀 볼게요. 매도가는 증권 아까 그게 자회사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 같은데 아 온라인 투어 나 여기서 항공권 맨날 하는데 교환사채 설명해 주십시오. 교환사채 알잖아. 교환할 때도 모르지 솔직히. 까먹었어. 교환사채가 뭐였지? 교환할 때 이제 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사채를 발행하는 게 돈을 빌린 거야 쉽게 말하면. 온라인 투어가 그런 거지. 이제 빌린 건데 상식적으로는 이걸 캐시로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내가 들고 있는 주식으로 갚을게. 이게 이제 교환사채. 결국에는 온라인 투어 주식 갖게 되는 거겠네. 그러겠지. 이건 사실 인수한 거예요. 자회사겠네. 50억이네. 50억이 떠왔구나. 퇴직금 중단부채인데 이거는 뭐 회계적으로 12월 31일자에 퇴사하면은 전 직원이 지하들 퇴직금을 부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아 여기서 또 이게 나오네. 퇴사를 많이 안 하네. 봐봐 맞잖아. 되게 늘어나기만 하잖아 이게. 26억에서 35억. 수아 너가 지금 53억. 여기어때를 너무 스타트업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약간 너무 스타트업으로 내가 알고 있었네. 아 여기 네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보다 밸류가 큰 여기 기업이야. 여기 엄청난 중견기업이야 중견기업. 중견기업. 유니콘이야. 뭐, 왜 유니콘한테 네가 중견기업이라 그래? 내가 안 쓰니까. 야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뭐 그게 있겠어? 아 여기 또 나 써야겠다. 아 이거 이제 영업직 나왔네. 아까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광고료 수입이 627억. 광고료 수입이 뭐가 있지 여기? 여기 어플에 광고 붙여. 아 그런 게 있나? 모텔들도 광고 붙여야 더 상단 노출되고. 수수료 수입이 뭐 그런 거 이제 뭐 결국에는 뭐 플랫폼 수수료인 것 같고 아 이거네 객실 수입. 이게 그런 건가 진짜 호텔 미리 예약해 놓은 거를 잡아놓고 붙여가지고 파는 건가? 그때 파냐면 신라호텔 10개 여기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뭐 거야. 그거 그거 아까 전에 영업비용에 잡혀 있는 거잖아. 1,100억. 그 차익만큼이 원가율이. 1,100억이었어? 그럼 200원 남겨 먹는 거네? 응. 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이제 시간 차이가 그건 이제 있을 뭐 거니까. 공원이익일 거고 뭐 결국에는 뭐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있겠지 뭐. 근데 이게 제일 많은데 매출 중에? 왜냐면 볼륨은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진이 크진 않을 텐데 그냥 단순히 신라호텔 방을 파는 거니까. 매출 근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텔이 여기서 신라호텔의 비중 얼마 적겠어. 여기는 뭐 모르지만 그치, 모텔 신라호텔이- 비율이 4만 개가 있다며. 그러면 이제 모텔한테 가가지고 뭐 떠와서 이제 팔겠지. 뭐 근데 이 봐봐 정도는 플랫폼이 파워가 있으면 광고도 계속 늘고 광고 해달라는 사람 늘을 거고. 다 넣네. 그치. 그리고 이 수수료 수입과 객실 판매를 여기어때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재고 부담도 좀 약하겠지. 자기가 모텔 방 많이 확보해 놓은 다음에 좋은 가격으로 많이 팔고. 아, 모텔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4만 개라며. 편의점이 5만 개? 편의점은 내 느낌에는 진짜 어딜 가든 1분이면 찾는 게 편의점인데. 정말 어딜 가든. 이제 모텔 한번 찾아보자. 서울이면. 지나가면서. 호텔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 가보면 엄청나게 모여있으니까 그런 아, 게 좀- 삼성동에 거기가 있네. 선정릉 가는 길에 모텔이 많네. 그쪽. 선능역 그쪽. 지하에 가도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편의점은 어쨌든 다 따로따로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데. 근데 모텔은 어느 한 군데에 엄청나게 모여 있구나. 아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여기였다. 너무 낮게 봤나 봐 진짜. 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궁금하긴 해요. 얘네가 어떤 타이밍에 얼마에?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얼마에 분명히 3천억에 인수했지만 지금 1조 2천억에 밸류 한번 찍었고 그치 4배 치기 내가 한번 12C라면 미니멈 2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아 4배씩이 그럼 4배치기 7배 치기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거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300억짜리를 2조로 판다 그러면 멀티플이 되게 높잖아요. 몇 배냐? 60배야? 뭐 엄청 높은 거지. 뭐 거의 100배라고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어때 CBC는 너무 좋은 게 야놀자 밸류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호텔만 다니나 진짜? 와 근데 유명한 사람들 다 광고를 쓰는 이유가 있네 진짜. 그 김기현 회계사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어때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야놀자일 것 같아요. 야놀자죠.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건 결국엔 상대가치 평가고 야 제가 이 정도 버는데 데카코인 하는데 나는 이 정도는 쳐줘야지 이제 이거거든요 쉽게 맞아요. 말하면 야놀자의 밸류가 제일 궁금할 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야놀자나 여기어때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모텔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본인들 이게- 근본 아닌가? 이 모텔 대실 예약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억엔 딱 그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깨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깨면 데카콘이 되는 데카콘이 거고. 되는 거고 아까처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그 뭔가 IT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프롭테크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프로테크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거 되는 건데 좋은 회사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눈에 보인다 요새 광고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정도였는데. 야놀자가 상대적으로 여기어때보다 수익이 나쁜 건 아마 진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IT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여기어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왜냐면 나는 이게 정확한 게 애초에 내가 글로벌리 프로테크로 가기 위해서는 곽준비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준비를 왜? 그러니까 조나단이 필요 없어. 마츠다는 필요 없다고. 그냥 명확해. 그냥 10대, 20대 그냥 이 사람들이 타겟이 낸 거잖아. 너 아버지가 조나단 알아? 모르잖아. 곽준비. 알수 있지. 근데 그게 실제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겠네. 이 코로나랑 영향은 없나? 코로나 당시에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텔 간 건가? 지지 않는 싸움. 지지 않는 싸움이네. 지지 않는 싸움이네. 코로나 걸리면 모텔을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로 지구를 가. 정복해. 또 9시에 갈 데가 없었잖아요. 어. 다 영업 정지해가지고 모텔 가는 거야? 호텔에서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하는 아, 그거는 됐었어? 숙박업소니까. 그것도 안 되면 뭐 출장 가서 어떡하라고. 아, 그러네. 9시면 야, 나가. 그래서 뭐 여기 때 좀 봤는데 좀 생각보다 다르게 보이네요. 네. 아니 여기어때가 CBC 100%도 몰랐어.